자, 이거 여기도 지금 플러스가 저기 선이 네 가닥이 간 것 같네요. 플러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묶였는지는 잘 보이질 않네요. 이제 이 선이 가서 PLC에서 두 가닥이 묶여서 들어간 형태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422 단자예요. 422 단자인데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묶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를 묶어서 플러스는 485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여기 마이너스는 485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232를 하면은 232는 RxTS가 크로스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크로스돼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민현님 지금 그 485로 연결한 거를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와서 플러스로 연결됐고 거기서 이 지금 보라색, 핑크색, 주황색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로 들어갔죠? 플러스가 맞나 보는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맞네요. 그죠? 그 다음 파란 색깔은 485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죠. 485 마이너스가 맞나 두 번째 거 얘하고 이렇게 연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TX 여기가 TX 마이너스고 여기가 RX 마이너스고 그래서 두 개를 마이너스를 묶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습니다. 네, 이것까지 보여주시면 잘 하셨네요. 그리고 이건 뭐지? 이름이 안 떠. 아닌가? 여기. 네. 지금 보면은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왜 이거를 올렸을지 잘 모르겠다. 전원 연결하는 거 아니겠나? 전원 아직 연결하고 안 했는데. 그래서 전원을 연결했다고. 전원까지 연결하셨네요. 네. 자, 전원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있는데 전원 넣을 때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것도 반대로 연결하시는 분도 계세요. 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연결하시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됩니다. 패롤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냥 전선 꼬아가지고 넣는 분도 계시는데, 좀 귀찮긴 하죠. 패롤 만드는 거. 귀찮긴 한데, 전선을 꼬아서 넣으면 이게 잘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선이다 보니까 이게 펼쳐지면서 서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납땜을 하든지, 납땜 한다는 얘기는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연선이 여러 가닥이 있잖아요. 여러 가닥이 있으면 이걸 납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납을 묻혀서. 그러면 단선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원 연결하는 것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원 연결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연결도 끝나면 그것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패럴 단자를 너무 큰 거를 써버리면 이게 압착을 했을 때 이게 되게 커요. 그러니까 큰 거 쓰지 마시고 적당한 거 써주세요. 이게 좀 커 보이는데 아마 여기를 다 집어 넣으려고 큰 거를 쓰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약간 좀 물리는 것이 조금 별로 엉성해 보여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전원 연결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건 전원은 아니구나. 전원은 아니고, 아까 485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전원 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좀 구분을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잘 연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전원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밖에 없네. 여기가 전원인데, 갈색, 그 다음에 회색으로 구분을 했네요. 그래서 갈색이 플러스고, 회색이 마이너스다.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전원 부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플러스를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다. 그런 개념에서 뭐 태그 비슷하게 붙여놨네요. 이렇게 쭉 가서, 이가 지금 어디 갔지?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는데, 아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갔나 보구나. 플러스는 양쪽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자, 여기도 플러스가 하얀색인데 하얀색이 쭉 타고 와서 이 노란 색깔이 플러스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가 갈색으로 표시했고, 갈색이 이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연결됐다.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이제 단선을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 하셨다는 얘기죠. 뭐가 빠졌나? 여기 했고, 다 되셨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전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원 넣어서 HMI가 부팅을 할 거예요. 이제 컴퓨터니까 부팅을 하고 H 화면이 떠 있는 것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HMI에 전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XP 빌더.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빌더를 실행하게 되면 자, 여기서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 자, 기종이 EXP2 0700이라고 되어 있어요. EXP2 0700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리즈는 EXP2, 모델은 EXP2 0700. 자, 0700을 선택하니 밑에 뭐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0700 선택했고, 화면 크기는 7인치. 7인치가 이 700이라고 하는 게 7인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RS232C, 그리고 RS232C, RS422, 485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USB 포트가 두 개 다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랜이 하나고, 그 다음에 시리얼이 RS232. RS232가 왜 232가 두 개, 485가 두 개고요. 232가 하나예요. 232가 하나인데 시리얼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네요. 얘는 프로그램을 쓰는 건가?
자, 여하튼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 232 하나, 그 다음에 485가 두 개. 사둘둘이 485하고 같은 개념이라서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사는 LS 산전. 그러면 얘가 왜 이것이 있냐면 연결 제어기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얘는 PLC를 뜻해요. 아니, HMI를 뜻합니다. HMI를 뜻하고 얘는 그 HMI에 연결하는 장치, 즉 PLC를 뜻합니다. 여기는 HMI, 여러분들 지금 HMI 기종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연결되는 제어기를 뜻하는데 지금 HMI하고 연결된 게 PLC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LS 산전에 XGK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XGB죠. 그래서 여기를 XGB로 선택하시고 여기 링크라고 하는 것은 485나 232 485나 232를 사용할 때 링크라고 하는 형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제조사는 보면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콜은 그 통신할 때 그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해 놓은 것이 프로토콜인데 지금 이제 LS 산전 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LS 산전 전용 프로토콜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모드버스 방식으로도 통신을 할 건데 그럴 때는 모드버스 스탠다드라든지 또는 슈나이더 일렉트로닉스 모드버스 외라든지 이런 형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LS 산전 거. 지금 HMI로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 이거죠. LS 산전 거고 LS XGB 링크다. LS XGB 링크다. LS XGB 링크다. 얘가 있네요.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LS XGB 링크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게 선택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통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해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통신기기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기종이 다르면은 만약에 도중에 바꾸거나 그러면 이게 화면이 해상도라든지 이런 크기 이게 다르기 때문에 뭐 수정하겠느냐 뭐 이런 메시지 같은 게 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700이니까 이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되셨나요? 자,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뜨는 분도 계세요. 즉 설치를 잘못하거나 했을 때는 이 제조사나 이게 안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얘기하시고 안 되셨으면, 자, 그럼 통신기기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신기기 설정 여기 보시면은 EXP2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 EXP2 07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어기가 지금은 하나니까 제어기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채널이 3개 채널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232 하나, 그 다음에 485 2개.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제어기가 LS고, LS XGB 링크. 아까 우리가 선택한 거 있죠?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연결 속성에 보시면은 접속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RS232C라고 되어 있습니다. RS232C는, 아까 9핀짜리. 여기 9핀짜리 얘하고 연결했을 때 여기 얘를 사용했을 때 232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선을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서 9핀짜리 그 커넥터를 만들어서 꽂아야 돼요. 이게 순놈이니까 앞놈을 꽂아야 되겠죠. 그리고 납땜을 해서 선을 연결을 해서 그 선을 세 가닥 선을 PLC 쪽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기고요.
그다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연결한 거는 RS232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거를 48로 해놓고 얘를 232로 해놓고 통신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거 맞춰줘야 돼. 그죠? 지금 우리가 48호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232가 아닙니다. 232는 여기 COM2라고 돼 있어요. 232는 COM2라고 돼 있습니다. COM2가 어디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COM2라고 돼 있죠. 이 COM2가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COM1은 여기에 있는 485 9핀짜리 포트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얘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COM3는 여기에서 485를 뺀 거, 이게 COM3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뭘 선택하느냐에 다른데 2, 3위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무정대가 COM2예요. COM2인데 485를 선택했을 때 1번하고 3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다 연결해 놓고 1번을 선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1번, 여기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3번이라고 써 있고, 자, 1번일 때는 여기 9핀에서 1번하고 6번 단자를 빼서 통신에 사용할 때는 COM 1번으로 선택하시고, 여기에 있는 6개짜리 그 단자대를 사용을 해서 점프해서 두 가닥을 사용할 때는 COM3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고 있죠? 딴 거 쳐다보다가 이때 몰랐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봐요. 자, 그러면 얘를 485로 바꾸면 되겠죠? 485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485로 바꾸고 나서 옆에 CDR 포트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이 COM3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COM1으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지금 연결한 거는 COM3에다 연결했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이걸 COM1은 나중에 우리가 232하고 485를 썼는데 또 하나의 채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제 얘가 COM3를 쓰고 있어서 COM1을 더 써야 된다. 그럴 때는 9핀짜리 여기에서 이 두 가닥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하는데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COM1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COM1이다. 나중에 안 되면 알려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듣지 말고 잘 들어요. 그죠? 여기는 COM3입니다. 그죠? 여기는 COM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32에는 COM2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이미지는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나중에 모르면 찾아보는 거야. 이거 보고 다시 여러 가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로 들어가서 우리가 쓰는 것은 COM3이다. 맞죠? COM3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라든지 전송 대기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타임아웃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는 30 곱하기 100ms니까 100ms면 0.1초거든요. 그러면 30에다 0.1초를 곱하면 얼마? 3초가 됩니다. 3초가 돼도 연결이 안 되면 무엇하고 이 제어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 타임아웃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떠요. 이거는 통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타임아웃이라는 메시지가 뜨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선을 잘 연결 안 했거나 또는 엉뚱한 데다 연결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때는 얘를 사용했었죠.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얘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PLC 할 때도 시뮬레이션을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연습하다 보니 PLC에다 연결해 놓고 시뮬레이션 클릭해 놓고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지. 가상으로 하는 걸로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거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할 때는 그냥 그 PC에서 XG5000하고 빌더하고 서로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 할 때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실제 HMI하고 연결할 때는 얘를 체크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 뭐 재전송 횟수는 3회라고 되어 있고요. 뭐 대기 시간은 0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 상세 연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상세 연결 설정 봤죠? 그죠? 봐요.
상세 연결 설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안 맞으면 통신을 못해. 응, 나 다 했는데 통신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찾아봐야지. 이게 다른 값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특히 PLC는 기본값이 9600이에요. 그래서 그냥 PLC와 연결하면 통신이 안 돼. PLC는 9600인데 얘는 115,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값이.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9600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PLC가 9600이 기본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꾸세요. 9600으로. 자, 이건 속도기 때문에 빠르면 좋겠죠. 빠르면 좋은데 뭐 일단은 서로 간에 맞아야 되고 하니까 9600으로 일단 좀 낮은 속도로 안정적으로 할게요. 9600으로 맞추겠습니다. 인버터도 기본값이 96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600으로 해놓으면 딱히 신경 안 쓰고 PLC나 인버터나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나는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좀 올려주시면 되고, 근데 올릴 때는 두 개가 같이 양방향으로 같이 올려줘야 돼요. 하나는 9600이고 하나는 115,200이다 그러면 통신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동시에 맞춰주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일단 손 안 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어기 국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어기 국번이 0번으로 되어 있는데 485 통신을 할 때는 국번이 동일한 국번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HMI가 지금 상위 제어기가 되잖아요. HMI에서 이건 제어기고 이게 HMI라고 보면 HMI가 상위 제어기고 얘가 PLC가 하위 제어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서버라고 하고 얘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고객이잖아요. 이게 대빵이죠. 클라이언트가 명령을 내리면 서버가 제공을 하는 형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85 같은 경우는 국번이 있어서 1대 다중통신이거든요. 마스터가 하나 있으면 여러 개의 서버를, 클라이언트가 하나 있으면 여러 개의 서버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론상으로 31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는 기본 0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1, 2, 3, 4, 5, 6, 7, 8, 9, 10, 31번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어기 국번이 0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0번을 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9600에 1번. 나머지 이 비트라든지 이거는 우선은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세요. 나중에 그 오실로스코프로 파형 측정할 때 그때 조금 볼게요. 그래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방금 한 작업이 중요해요. 이거 국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조가 있는데 조장이 조원들을 호칭을 부를 때 1번, 2번, 3번, 4번 호칭을 해서 부르면 좋잖아요. 그냥 내가 불렀는데 누구 불렀는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하면은 그 사람이 네 하고 대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번호가 딱 매겨져 있어야, 이거 국번인데 국번이 매겨져 있어야 마스터가 호출을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대답 안 하고 이 국번에 있는 얘만 대답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 얘가 응답한다. 그래서 국번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송 속도는 속도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더 맞아야 되는 거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움말 참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어떤 PLC를 사용하거나 다른 HMI를 사용할 때 그 연결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선만 연결하면 되네 이건데 이게 은근히 신경 쓰일 때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돼 버리면 통신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뭘 잘해놔도 통신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설정 뭐라도 하나 틀어지면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매뉴얼을 보고 하라고 얘가 넣어놨어요. 아예 빌더에다가 매뉴얼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자, 여기는 LS 한전 XGB PLC하고 연결을 할 때 이걸 참고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게 XBC DR H타입이죠. XBC H타입이고 H타입은 링크 방식 이더넷 다 된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볼까요? XGT 판넬이라고 하는 것이 HMI예요. 이게 판넬이라고 하는 얘가 HMI를 나타냅니다. 판넬이라는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XGT 판넬 우리가 쓰고 있는 HMI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XGB PLC를 CPU 모듈 직결 방식 RS232로 연결할 때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건 동그란 걸로 되어 있는 그 형태로 지금 연결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겠고요. 판넬과 XPLC를 CPU 모듈 직결 방식으로 연결할 때는 다음과 같다. 이게 232로 바로 연결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 같은데, XGT 판넬에서 2번, 3번, 5번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거는 안 써봤습니다. 이거는 여기 원래는 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여기가 PLC에 꽂는 부분이에요. PLC 꽂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9핀인데 HMI에서 PLC로 연결을 할 때 우리가 PADT, 즉 XG5000에서 사용했던 단자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방법은 굳이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패스하고요. 이 케이블 제작 시 CPU 모듈 로드 포트에는 내장 시넷을 제공하는 CPU 모듈이 있습니다. 결선 시 다른 핀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쓰는 게 이제 링크 방식으로 내장 컴퓨터 네트워크. 아까 얘는 내장이 아니고 직결 방식이라고 좀 용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내장 RS232-485, 우리가 PLC에 있는 232하고 485 포트를 사용을 해서 통신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85하고 연결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XG 판넬에 2번, 3번, 5번, 이건 232이기 때문에 결선이기 때문에 2번, 3번, 5번을 PLC에 단자의 RX, TX, SG라고 하는 이 단자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결한 거는 485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이것도 나중에 232도 연결해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면, RX 얘가 TX, SG, 이게 이제 RX인데 이거는 리시브 데이터, 그래서 TX인데 샌드 데이터. 이 T라고 하는 것이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X가 데이터고, 이게 SD로도 표현을 해요. 이게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SD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샌드 데이터니까 얘가 보내면은 얘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시브 데이터로 된 겁니다. 리시브는 받다고, RX는 받다고, TX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X는 샌드 데이터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TX는 RD하고 연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RT는 리드 데이터예요. 읽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대방에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TX. 근데 이거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는데, 얘를 RX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T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X는 RX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RX는 TX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G는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SG가 연결 안 되면 통신이 안 돼요. 232 같은 경우는 이 그라운드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온이냐 오프냐를 인식하기 때문에 얘가 꼭 연결이 돼야 되고요. 지금 얘는 이제 PLC입니다. 우리가 PLC 측이고, 얘는 232, XG 판넬의 232인데 9핀으로 제작을 해야 돼요. 이건 제작에 쓰는 거고, 232를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85로 결선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XP 시리즈인데 얘가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패스하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보겠습니다. XP2를 봐야 돼요. 이게 XP2인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XP2라고 하는 시리즈 같은 경우는 485 통신을 할 때 컴1을 연결할 때, 컴1으로 연결할 때는 컴1이라고 하는 것은 9핀짜리에서 1번하고 6번을 빼서 연결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1번하고 6번, 1번이 마이너스고 6번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는 485 마이너스, 이건 PLC 측입니다. PLC에 485 마이너스로,
그 다음 6번은 PLC에 485 플러스로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종단저항 125ohm짜리 종단저항을 달았는데, 이 종단저항은 좀 거리가 멀거나 통신이 잘 안 될 때 사용하는 도 되겠고, 우리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단 생략할게요. 얘가 역할은 뭐냐면, 신호가 갔을 때 뭐 여기 끝부분에서 메아리 같이 반사되는 어떤 신호가 있대요. 그 신호를 없애기 위해서 저항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결 안 한 상태예요. 컴1이니까 우리가 연결한 것은 컴3이죠. 자, 컴3을 보겠습니다. 자, 컴3은 같은 경우는 TX 플러스와 RX 플러스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플러스로 PLC와 연결하고, 이거는 이제 HMI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묶어서 485 마이너스로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이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저거 SG가 저게 시그널 선이잖아요. 네, 시그널 그라운드. 근데 저희는 저거를 연결 안 했는데. 안 해도 돼요.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485는 연결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연결 안 돼 있죠. 485는 기준이 없어요. 485는 나중에 이제 통신 보시겠지만, 485의 장점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게 되면은 어떤 외부에서 노이즈가 들어오면 그 기준에 대해서 특정 전압이 들어오면 신호가 왜곡되거든요. 근데 이제 485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의 차이 값으로 결정해요. 이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건 플러스 값이고 이건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외부에서 5V가 들어오면 이 전체적인 얘네들이 움직여요. 위아래가. 그래서 5V는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485가 1.2km까지, 232는 12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85는 12km까지 가능해요. 1.2km까지. 그래서 훨씬 더 먼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차동 방식이라고 해서 아마 제어 원리에서 나오나? 아무튼 여기서 원리에 나오니까 그때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라운드 연결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얘는 이제 125ohm은 일단은 연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얘 때문에 뭐 안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몰랐을 때에는 연결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하기 때문에 연결하지만 나중에 어떤 HMI나 또는 PLC를 접했을 때 이 연결이 못 해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매뉴얼을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XG5000 다른 어떤 뭐 미쓰비시 TOP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 제공하더라고요. HMI 제공해주는데 GOT인가? 아무튼 제공해주는데 LS 한전에서는 XB 빌더에서 안에 이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연결할 때 생각이 안 나면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기종을 보시고 EXP2 기종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EXP2라고 대상이 써있죠. 이렇게 우리 기종이 이거잖아요. 이 기종은 이렇게 연결한다. 그런 의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EXP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하고 6번이 485로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EXP2가 아닌 다른 기종은 이게 달라요. 1번하고 6번하고 또 하나의 선이 또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디 있던가 485 연결할 때 선 가닥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다. EXP700 같은 경우는 얘도 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EXP2의 공사 뭐뭐뭐 그래서 EXP2가 700이 여기 없죠. 700이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얘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묶어서 신호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은 2, 3위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어져 있고요. 나머지 단자를 485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종 같은 경우는 1번, 4번을 묶어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6번하고 9번을 묶어서 플러스로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번, 3번, 5번 기본에 이거는 납땜을 해서 선을 빼서 안에서 점프해서 두 가닥을 빼서 신호를 내보내는 형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납땜할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부에 납을 묻혀가지고 점프하는 형태로.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기종에 따라서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설정이 다 끝났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4파로 연결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작화를 하는데, 지금 근접 센서를 달아놨죠. 그 센서가 뭘로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센서의 신호가 ON이 되면 해서 비트 스위치를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내가 만약에 P00에다가 연결해놨다 그러면 얘가 P00이 되겠죠. P00이 ON이 되면 얘가 불을 켜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일단 누를 때만 ON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램프 조건 사용하겠다 체크하고요. 자, 이 얘기는 P00이라고 하는 P00에다가 연결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P00에다가 연결해놨으면 푸시 버튼,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눌러도 얘를 누르는 것과 같은데 지금 얘는 얘로 제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P00이 ON이 됐는지 OFF가 됐는지를 그냥 표시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표시하는 용도, 이 램프 조건을 사용했잖아요. 램프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얘가 눌러서 신호를 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누른다고 해서 실제 PLC에 연결되어 있는 센서가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누른다고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센서가 켜지는 것을 센서가 ON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P00이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센서라고 할까요? 센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센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ON이 됐는지 OFF가 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이 뭘로 여러분들이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출력은 램프로 하겠습니다. 비트 램프를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 하는데 내가 5번으로 했다 그러면 P25번 이렇게 P25라고 주시게 되면 P25번 이 5번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문자에다가도 P25번을 내가 출력이 뭐로 되어 있지? 릴레이죠. 릴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하겠다. 램프인가요? 램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LC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ON이 되면서 얘가 켜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얘가 ON이 되면서 얘가 꺼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PLC에서 결정하는 거고 일단은 PLC가 P25가 ON이 되면 얘가 ON이 되고 그리고 P00 센서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센서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표시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도 램프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 램프로 써버리면 입력인지 출력인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일단은 입력 스위치, 비트 스위치로 했습니다. 비트 스위치로.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P00, 그 다음에 P25. 이거는 여러분들 PLC에 어느 단자에다 연결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 네. 어디서부터 다시? 예, 그러면 얘를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여기 비트 스위치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기까지 잠시 대기할게요. 자, 비트 스위치 그리고 기본값은
센서를 P00에다가 연결했으면 P00, 센서를 P01에다 연결했으면 P01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디바이스 번호 P0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P00 줬죠? P00이라고 주시고 이때 여기 동작 형태에서 온, 오프 누를 때만 온, 반전이 있는데 온으로 해놓으면 얘는 항상 온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오프고 그 다음에 얘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복귀를 해도 누를 때만 온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눌렀을 때만 온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표시만 하는 용도니까. 그 다음에 반전으로 되어 있으면 누를 때마다 반전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램프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표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램프 조건을 체크하시고 P00인데 누를 때만 온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누를 때만 온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비트 조건 사용해서 P00이 온이 됐을 때 이 램프를 버튼 스위치 얘를 불을 켜겠다, 램프를 켜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응? 여기 이거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 문자에 가서 문자열에서 P00 그다음 줄 바꾸고 엔터 쳐서 여기다가 센서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20 굵게 네, 그러면 5% 복사 체크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P00 센서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램프 해볼게요. 여기서 비트 램프. 자, 비트 램프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램프가 무엇으로 킬래 물어보는 거, 디바이스 물어보는 건데 PLC에 어느 단자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램프는 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P25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P25라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PLC에 P25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온이 되면 얘를 켜겠다 이런 겁니다. 27번이에요. 그럼 여기를 P27번이 온이 되면 얘를 켜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에 들어가서 얘가 문자열 사용을 체크하시고 P27번이고 얘가 릴레이다 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이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 주시면은 좀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20 해놓고 굵게 표현하겠다. 그 다음에 5% 복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P27 릴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뜨겠죠. 글자가 뜨시고 다시 기본값을 보시면 P27번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작화가 됐고 이거를 이제 PLC에다가 HMI에다가 쓰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쓰기 하려면 뭔가가 PC하고 HMI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되는 게 없죠. 그렇죠? 없어요. 자, HMI IP 주소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종이로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종이가 없는 분도 계세요.
일단 HMI의 바탕화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밑에 뭐가 뜨거든요. 거기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 맨 왼쪽에 누르면 거기 누르면 거기에 세팅이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세팅에서 인터넷 세팅을 일단 찾아가세요. 세팅에서 인터넷 세팅. 잠깐만 제가 올려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가 이게 터치가 잘 이상하게 미안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그 IP 화면 나오는 거 사진 찍어서 하나씩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IP 화면 나오는 거 조마다 한 분만 찍어서 올려주시면 IP 번호가 겹치면은 나중에 공유에다 넣었을 때는 겹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IP 끝자리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차쪽에 올려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5번으로 되어 있네요. 5번.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같은 번호가 안 나오면 되는데 새로 구입한 게 2개인가 있을 거예요. 걔는 아마 이 번호가 없으니까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를 맞춘다는 얘기는 여기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192.1801
근데 여기 192.168.02 이렇게 돼 있죠. 이 게이트웨이는 안 맞춰도 상관없는데 게이트웨이는 1번 때 쓰지 말고 2번부터 해서 2, 3, 4, 5, 6, 7, 8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조들이 안 쓰는 번호로 이게 없는 분들은 맞춰주셔야 돼요. 네, 맨 2번호가 IP 주소입니다. 계산 어떤 거에 맞춰야 돼? 맨 끝자리만 다르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야 되고 앞에 세 자리는 맞고 맨 끝자리는 다른 번호로 해주셔야 돼요. 공이 빼고 거의 다 공이에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 1대1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공유에다가 걸었을 때는 동일한 IP가 나오면 안 되니까 다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10분간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 게이트웨이하고 그다음에 서브 마스크 되어 있는데 일단은 252525는 기본적으로 그냥 IP 주소를 넣으면 자동 생기고요.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192.168.0이라고 하는 이 번호대가 일반 그 구역에서만 사용하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예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외부로 나갈 때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여기 안에서만 사용할 때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로 나갈 때는 이제 고정 IP가 따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쓰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만 쓸 때는 이걸 구역 IP라고 하나 뭐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항상 192.168.0. 얼마 이렇게 나가요. 여기다가 0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IP 타임에서 공유기 제공할 때 걔도 아마 192.168.0.1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공유기 접속할 수 있는 IP가. 그래서 일단은 이 192.168.0까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사용하는 IP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끝자리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자리가 동일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HMI하고 접속하려고 하는 노트북에도 IP 주소가 앞자리 세 자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같고 얘만 달라야 돼.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서로 공유하기가 편한 게 이 끝자리만 0에서 0은 뭐 안 쓰니까 1에서 255번까지 이 번호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아무거나 쓰면 서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동일한 번호가 있으면 안 돼. 동일한 번호가 있으면 IP가 뭐 중복됐다 뭐 이렇게 뜹니다. 우리가 그 485 통신할 때 국번도 마찬가지예요. 국번도 동일한 국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접속하려고 하는 HMI의 끝 주소를 알고 계시고요. 계신 상태에서 자, 접속을 해 볼 텐데요. 여기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신에서 여기 전송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전송 설정에서 이더넷, RS232, USB 이렇게 있는데 이더넷으로 하겠습니다. 이더넷. 여기 USB는 그 HMI 맨 앞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USB 그 뚜껑 같은 게 덮여져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로 꽂으면 돼요. PLC에 프로그램 전송하듯이. 근데 그걸 하도 쓰니까 그 구멍이 헐거워져 가지고 접촉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HMI를 연결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툭툭 치면서 그 잭이 막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멍이 접촉이 잘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이더넷으로 지금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IP 주소가 있는데요. IP 주소가 2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검색을 눌러주시면 지금 10번이 떠 있네요. 10번이 어떤 조죠? 네. 10번은 지금 공유기에다가 그 HMI를 꽂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10번이 여러분들도 아마 접속이 될 거예요. 이더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HMI를
다 공유기에다가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접속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유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트북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만 뜰 거예요. 그 연결되어 있는 것만 뜰 겁니다. 맞나요? 혹시 안 되는 다른 게 뜨는 분 계시나요? 안 떠요? 아, 10번만 떠요? 오. 자, 그러면 얘는 내려놓고요. 자, X5000 실행하겠습니다. 네, 새로 프로그램 만드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아직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름은 HMI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일단 하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계속 안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것하고 연결할 때는 여기에서 설정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 네트워크에 LS, PLC, 바이오, 내장, 컴퓨터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찾아보세요. 프로젝트를 눌러서 여기 네트워크. 자, 일단 나갈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떠요. 기본 설정 컴퓨터 네트워크 뜨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232예요? 485예요? 485죠? 그러면 채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채널 2번을 손대야 돼요. 485로 연결해놓고 계속 채널 1번에다가 값을 넣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예?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종단장 안 하고 여기 보면 1번으로 0번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485 몇 번으로 하자고 그랬죠? 1번 기억하세요? 그거 맞춰줘야 돼요. 이게 여러 개 있을 경우 이거 맞춰줘야 되니까 1번. 자, 이거 맞춰주면 됩니다. 이게 안 돼서 여러분들 통신이 안 됐던 거야. 자, 이게 확인하시고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end만 칠게요. end만 칠게요. 그리고 PLC에다가 쓰기를 하시면 이제 PLC하고 HMI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센서에다가 신호를 감지하잖아요. 그러면 HMI에서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접속하시고 쓰기 하세요. 자, 하고 나서 모니터에 가서 디바이스 모니터로 상태를 확인하고 HMI하고 동일하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아까 못하신 분 계셔서. 자, XG5000 실행하겠습니다. 자, XG5000 실행을 해서 프로젝트 여기 새 프로젝트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그죠? 자, 이름은 뭐 대충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HMI 언더바 테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줘요. 혹시라도 이게 다를 경우에는 안 되니까 이거 맞춰주시고 확인할게요. 자, 거기 다 하시고 계시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프로젝트 창 이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보이게 하세요. 고정시켜 놓으세요. 그냥 고정시켜 놓으시고 되는 조들은 알아서 각자 다 개별적으로 연습하세요. 바꿔가면서. 자, 여기 그 기본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장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PLC가 가지고 있는 게 232하고 485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채널이라는 용어가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통신을 할 수 있는 구멍이 두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널 1번, 채널 2번.
채널 1번인데 채널 1번에 통신 속도가 9600으로 돼 있죠. 제가 아까 그랬죠. PLC는 기본이 9600이라고. 그래서 HMI에서 9600으로 한 거예요. 응? 보통은 다 9600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그 리모트 나중에 모드버스로 통신할 때도 다 9600이고 인버터도 9600이고 초기값이 그래요. 초기값이. 그래서 960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485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채널 2번을 사용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정할 때도 꼭 얘기가 되는 내용인데 잘 들으시고 채널 1번은 23이고 채널 2번은 485 못 바꿔요. 이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9600이죠. 속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번이 있는데 국번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0번으로 되어 있죠. 이걸 1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HMI에서 제어기 국번을 1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어기 국번을 한번 2번으로 바꿔놓고 해봐.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2번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말을 빨리 하긴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름 이 내용들은 또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 복잡해지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으면 쓰기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end라고 하는 명령만 치겠습니다. F10 눌러서 end. 자, end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PLC에다 쓰기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PLC하고 HMI가 연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센서에다가 신호를 감지하면 HMI에 그 센서 불이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 안 들어온다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접속하고 뭐 USB를 하고 접속하고 쓰기를 하면 네? 그냥 뽑아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모니터에 가서 디바이스 모니터로 출력을 강제로 온오프 시켜도 돼요. 그러면 HMI에 램프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HMI하고 여기하고 서로 연동해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다니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HMI에다가 그 PLC의 메모리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M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그 뭐라든지 P00에서 P0이라는 워드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P 입력은 바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M0라고 하는 워드의 16개의 비트를 여기서 하나씩 킴으로 해서 어디가 바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M0를 제가 M01을 원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M01이라는 워드를 원하려고 그래. M10을 원하세요 그러면 M10이라는 워드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워드가 아니고 비트잖아. 그죠? 비트하고 워드를 구분하기도 못해.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트하고 워드는 다릅니다. 여기 있는 건 비트잖아. 그죠? 이거는 워드는 이 전체를 워드라고 하는 거지. 응. 워드하고 비트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 디바이스 모니터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비트인데 제가 M10에 가서 뭘 하라고 하면 여기 가서 뭘 껍죽거려.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건 워드잖아요. M10이라고 하는. 워드하고 비트를 구분해야 된다고. M10이면은 M10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M10이잖아? 그럼 여기 가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M10이면은 M1이라고 하는 워드의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요? 전혀 새로운 표정을 짓고 있네. 이게 우리가 M1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비트라고. 비트. 우리가 보통 비트 명령에 사용했을 때 비트니까 얘는 M1이라는 워드에 0번 자리를 찾아야 된다고. 여기란 얘기야. 이걸 개념은 아직 없어. 그래서 HMI에서 이를 그려놓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어디가 바뀌는지 보라고. 응?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HMI에서 이거 만드시라고. 한마디로 M0부터 시작해서 M15까지. 여기서 M15라고 하는 것은 M15라고 하는 것은 M0이라고 하는 코드의 15번째 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15번째 비트. 그러니까 이게 M0거든. M0의 워드야. 이게 워드. M0의 워드의 첫 번째 0번 자리,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자릿수야, 자리값. 비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트 자리는 16진수로 표현하지 않고 10진수로 표현해요. 0에서 15까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밑에 있는 게 바뀌는지 보라고. 그 디바이스 모니터 값도 여기 띄워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 M0이라고 하는 워드를 이진수로 표현한 건데. 그 값을 저희 그 HMI에 띄워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화면상에 띄워서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HMI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바뀌죠. 네. 얘가 바뀌고 PLC의 M0에서도 바뀌는 걸 보라는 얘기지. PLC에서도 바뀌는 걸 보라는 얘기야. 여기서도 디바이스 모니터에서도 이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HMI에서 내가 클릭 하잖아요. 클릭 하면 이 PLC XG5000에서 디바이스 모니터에서 얘가 바뀌는 걸 보시라고. 이게 지금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저것도 만드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거요? 네. 예,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아, 숫자 표식이에요, 숫자 표식이. 아니 숫자 표시. 숫자 표시를 하는데 단지 10진수로 표시할 거냐, 16진수로 표현할 거냐, 2진수로 표현할 거냐,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씩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이제 저걸 하는 건데. 자, 여기 하나씩 만드는 걸 할 수 있죠? 하나 만든 다음에 연속 복사하면 쭉 복사 되잖아.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 해보시면 M0예요. M0를 표시를 하는데 2진수로 표시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표시한 건 10진수로 표시했었잖아. 근데 얘를 2진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표시돼. 그 대신 글자가 작으니까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겠지? 55 정도 했어요. 여기 뭐 N 저 버튼은 N0 하나 N0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M0. 근데 아까 P로 했을 때는 얘를 눌렀을 때 입력이 안 되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M으로 한 거야. 그러면 얘를 하려면은 M이나 이제 뭐 그런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M은 HMI에서 바로 제어할 수가 있고 P0은 HMI에서 바로 온오프를 못하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결해야 되잖아. 지금 센서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변화된 걸 모르니까 M으로 한 거예요. 상위 제어기에서 제어를 하려면은 입력은 제어를 못하니까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 입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P0이라는 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써야 돼. 근데 보통 이제 내부 메모리, 가상 메모리 M0, M을 쓰는 거지. 이제 HMI로 뭔가 PLC랑 같이 연동해서 프로그램 많이 쓸 거면은 그 버튼이나 이런 건 다 M으로 해야 그렇죠. M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시켜서 PLC에서 이 M이 ON이 되면 뭐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그 A 접점은 병렬로 연결해서 하고 B 접점은 직렬로 해서 할 때 다 M 코드를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M 50번대를 썼나?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거야. 질문 잘했어요. 자, 해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진수하고 십진수하고 HMI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되는 것들을 수체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트하고 워드를 구분을 못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네. 자꾸 하면서 비트가 뭔지 워드가 뭔지 구분을 해야지. 자, 지금 이제 이진수 형태를 여러분들 이제 워드하고 이진수하고 매칭을 시켜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자, M00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비트 스위치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M00, 여기서 얘기하는 M00은 비트입니다. 비트인데 반전으로 하겠습니다. 반전. M00 반전, 그 다음 램프 조건 사용하겠다. 이렇게. 자, 이거는 M00이잖아요. M00이면 여기서 M0의 워드의 첫 번째 자리란 뜻이에요. 여기. 이거란 뜻이야. 이거. 이건 비트 명령이니까. 알겠죠? 잠깐 멈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띄워놓고 하지 말고 지금 화면에 이것만 하세요. 지금 못하시는 분은 이거 하나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M00 만드시고 비트 스위치 반전으로 체크하시고 M00 만드시고 램프, 그리고 문자에다가 M00이라고 치시고, 그렇죠? 글자의 크기는 좀 작게 하시고, 오프로 복사 굵게 오프로 복사.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글자가 너무 작네요. 글자 크기를 약간 키우고, 내가 됐습니다. M00. 얘를 클릭하면, M00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M00, 얘가 ON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을 클릭하면 비트 스위치잖아요. 비트 스위치. 비트 하나를 ON, OFF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얘가 ON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해. 이 M00을 클릭하면 얘가 ON이 되는 거라고. 응?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자,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그 HMI에 실제 접속해서 할 때는 우리가 그 공통의 프로젝트 속성에서 보시면 판넬 설정, 여기에서 얘를 체크를 껐었잖아요. 여러분 체크를 끈 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여기를 끄면 안 됩니다. 다시 확대해 볼까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안 되는 거 찾아야지. 지금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HMI 실제 쓸 때는 이거 체크하면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얘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체크해야 되고, 그냥 할 때는 체크 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 속성에서 판넬 설정 여기서 체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하셔야 시뮬레이션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이건 글자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M00 하나만 만드시라고. 지금 안 하신 분은 이거라도 만드세요. 다른 거 하고 계시지 말고 M00 만드세요. M00 하나. M00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M00 비트 스위치로 M00 만들어 주세요. 반전으로 해놓고, 일단 문자에서는 M00으로 해놓으시고, 이게 되어 있어야 제가 뭘 하지. 자, 이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편집해서 연속 복사. 자, 편집해서 연속 복사 체크하시고요. S축 방향으로 16개.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면, 자, X축 방향으로 16개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 기본값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지. 아이콘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은 더 이상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지. 왼쪽으로. 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하고 나서 몰라. 여러분 좀 헤매면서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연속 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어떤 수치값. 여기서 이제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문자를 복사한다고 그랬죠. 문자도 그렇고 디바이스도 그렇고 다 증가를 일식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소가 디바이스 주소거든요. 이게 문자는 그 문자, 글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문자까지도 일식 증가를 시키겠다. 그리고 주소도 증가하는데 주소는 헥사니까 16진수로 증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진수 증가하면 맞거든. M00에서부터 M0F까지 간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야. 디바이스는 맞게 됐어. 근데 얘는 헥사로 증가하는 게 없어. 문자열은 10진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손을 대서 고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고친 거예요. 안 고치고 그냥 비트 자리를 표시할 때는 10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디바이스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바이스 주소가 M00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16진수로 되어 있고 주소 증가 되어 있죠. 비트 스위치 기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이 영역을 벗어나면 오류 메시지가 떠요. 그러니까 여기는 M0부터 M15라고 되어 있지만 15 비트 15자리가 더블 클릭하면 F로 되어 있죠. 이렇게. 얘 디바이스를 16진수로 증가하는 게 있는데 문자열은 증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진수로 증가했는데 뭐 일단은 아신 대로 수정하고 싶으면 수정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F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안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는 것은 이거 하나가 다들 비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 비트라고 하는 거 인식해야 되고 이 비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과적으로는 M0이라는 워드 값이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0이라는 워드 값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드를 16개의 비트로 표현했다. 자, 여기 이제 M00은 M00 비트입니다. 비트 스위치니까 여기 있는 값들은 다 비트다. 비트란 얘기는 M00 워드의 1번 자리라는 뜻이고요. 얘는 M00 워드의 2번 자리라는 뜻이고 얘는 M00 자리의 세 번째가 아니고 3번 자리예요. 세 번째라고 하면 조금 말이 곤란한 게 얘가 처음에 0부터 시작하거든요. 0, 1, 2, 3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몇 번째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네 번째가 되고 몇 번 자리냐 그러면 3번 자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몇 번째, 0번째, 1번째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0번째라는 말을 보통 우리 잘 안 쓰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를 표현할 때 이게 비트 0 이렇게 표시하고요. 비트 1 이렇게 표시하고 비트 2 이렇게 표시해요. 자리를. 얘는 비트 15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디바이스는 그 M0F가 되는 거죠. M0F. 이건 이제 16진수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이제 자리값, 자리 위치 값을 표시한 거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그러면 수치법으로는 되게 생각할 때 M0F가 하잖아요. M0F 여기가 M0F로 되어 있죠. M15로 하면 F 자리 안 들어가는.
그렇죠. M15하고는 다르죠. 디바이스에다가 여러분들 M15라고 넣어버리면 이거는 M1이라고 하는 워드의 5번 자리의 비트가 0이냐 1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M1이라는 워드고 우리가 얘기하는 M0F는 M0라고 하는 워드의 F 자리가 되는 거죠. 디바이스에 입력을 넣을 때는 무조건 16진. 네, 16진수 넣어야 되죠. 네. 비트는 그냥 뭐 17도 없고 P0 하나, P15 뭐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주소문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자는 이거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니까 전혀 동작은 상관없지. 여기다 내가 K16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표시만 하는 거예요. 표시만 하는 겁니다. 이건 없어져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없어지고 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도구에서 주소문으로 문자식으로 이렇게 넣기도 해요. 여기다가 M0F다 넣어도 되겠죠. 대문자로 넣어보면 이렇게 넣겠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얘도 문자인데 문자는 복사를 했을 때 이게 10진수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16진수로 증가하게 되면 좋을 텐데 여하튼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지우고 얘는 더블 클릭해서 뭐 똑같이 M15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M0이라는 워드에 비트를 이렇게 뿌려놓은 거고요. 이거를 이제 도구 상자에서 숫자 표시기를 이용을 해서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까지 숫자를 표시하겠다. M0이라는 워드 16비트로 표시하고 여기 보면 숫자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가 부호 없는 10진수라고 되어 있죠. 부호 없는 10진수는 1워드 하나의 워드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부호가 없는 10진수를 unsigned라고 합니다. unsigned sign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뜻하는데요. 부호를 unsigned 표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U로 표시합니다. 앞에다 U를 붙이면 unsigned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면 sign이에요.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signed로 표시했을 때 하나의 워드를 unsigned로 표시했을 때는 0에서부터 65,535까지 표시하고요. 사인드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3, 2 어쩌고저쩌고 0에서 플러스 3 어쩌고 돼요. 이게 반절값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반절값을 플러스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지금 우리가 표시하는 것은 이제 unsigned로 일반적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을 때 0에서 65,535 그래서 기본값이 부호 없는 10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표시하려면은 사인드로 하셔야 되겠죠. 여기를 사인드로 하게 되면 부호 있는 10진수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에서부터 플러스 얼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표시할 수 있는 게 65,535는 부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절씩만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2진수로 16개 2진수로 표현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2진수라고 체크를 하고 표시할 숫자도 16개의 2진수를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문자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글자의 크기를 어느 정도 키워주고 간격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150 정도 맞추고 굵게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맞춰요. 딱 정해진 값을 제가 딱 얘기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니까 되도록이면 양 끝을 맞춰주는 게 좋겠는데 안 맞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의 크기를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48인데 한 55 정도 줘볼까 이렇게 해주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0 정도 줘볼까 이렇게 맞추세요.
뭐 정해진 값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이렇게 하니까 엄추 맞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16개. 자, 그래서 얘는 M0이라고 하는 워드를 이진수로 표현한 거. 이거는 이진수를 표현을 했는데 각각의 비트를 내가 온오프를 시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바꿔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10진수로 한번 표현하고 16진수로 표현하고 다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자, 그럼 얘를 클릭을 해서 하나 둘 했어요. 자, 밑에 거는 여기를 10진수로 unsigned 10진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부호 없는 10진수로 표현하겠다. 부호 없는 10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65,535니까 5개짜리, 즉 5개 개수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얘를 16진수로 표현하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16진수. 16진수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많아? 아, 자, 개수가 16진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5개. 5개 정도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보니까 또 뭐가 있네요.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해서 16 부호 없는, 부호 있는 있는데 어차피 값이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겠다. 부호 있는 10진수로 할게요. 부호 있는 10진수로 하면 마이너스가 표현이 됩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8진수로 해볼까요? 8진수는 어떻게 표현될까? 8진수 일단 좀 키워보겠습니다. 8진수로 표현되겠다. 다시 밑으로 내려서 이제는 뭘로 표현할까? 16진수 했고 2진수 했고 BCD가 있네요. BCD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BCD로 하겠다. 체크하고. 자, 그럼 각각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쭉 했어요. 2진수로 했다가 이걸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16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뭐 부호가 있는 10진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씩 변화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표현을 할 때 뭔가를 옆에다가 표현 안 해놓으니까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헷갈리네요. 얘네들을 쭉 좀 줄여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표현을 해놔야 되겠네요. 도구 상자에서 문자열을 선택하고 현재 얘가 10진수인가 뭐 되겠죠. 자, 10진수, 그 다음에 얘가 16진수, 부호 없는 부호 있는 얘는 8진수는 하지 말죠. 이게 정신이 없네요. 이건 지워버리고 얘는 BCD 얘는 2진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수의 체계를 보는 건데요. 지금 얘를 끄거나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0이에요. 자, 하나씩 올려볼까요? 1. 다 똑같네요. 자, 2. 이게 2예요. 그 다음에 3. 그리고 이렇게 하려니 귀찮긴 하네. 이게 4. 그죠? 그 다음 5. 그리고 6. 그 다음에
에? 아, 이건가? 7. 7. 그리고 하나 올라가니까 8. 그 다음에 9가 되려면 9. 10이 되려면 10. 10인데 10에는 BCD가 표현이 안 되네요. 10진수로 나타낼 때는 10인데 부호가 16진수로는 A고 A가 되고 부호가 있는 16진수로는 뭐야? 10으로 표시하네. 왜 10이지? 부호가 있는 10진수. 이게 왜 10진수 같은데? 제가 10진수로 표시했나? 부호 있는 10진수. 5자리. 부호 있는 건데. 16진수가 10진수예요. 그렇구나. 10진수네요. 제가 방금 10진수로 했었나? 네. 10진수구나. 네. 이게 잘못됐네요. 다시. 16진수가 아니고 10진수. 그 다음에 10, 10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다, A 다음에는 B가 되죠. B가 되고, 11, 11. 똑같이 올라가고. 근데 BCD가 표현이 안 되는데, BCD는, 이지나 10진 코드라고 해서, 16진수로 표현되는 값. 근데 이제 16진수, 현재 10진수 값을, 얘가 가지고 있는 10진수 값을 16진수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가 지금 4개 자리에다가, 9까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9까지만. 9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3이죠. 3, 7, 그리고 8까지는 9까지는 돼요. 9 다음에는 얘가 표현을 못 하는 거야. 9 다음에 10이거든요. 근데 10을 표현을 못 해요. 9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9, 9, 9, 9. 그래서 9999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문제는 있긴 한데 BCD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 BCD는 이제 16진수를 BCD화해서 바꾸게 되면, 자리 4개의 비트를 가지고 9까지만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4개의 비트잖아요. 4개의 비트인데 0에서 9까지만 표현을 해요. 여기서 4개가 0에서 9까지 표현하고, 여기 4개가 0에서 9까지 표현하는 거, 여기 4개가 0에서 9까지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1010은 10이라는 값이 되는데, 그 10이라는 값을 16진수로 표현하면 A가 되고, 그리고 이건 부호 없는 것은 일단 해당사항 없고, BCD가 된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10이면은 이거를 16진수로 표현을 하려면은, 얘가 0, 0, 1, 0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0, 0, 1, 0이면 이거 이진수로 풀어보면 0, 0, 0, 0이 되고 0, 0, 0, 0이 되고 0, 0, 0, 1이 되고 0, 0, 0,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진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진수는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거를 BCD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표시돼요. 왜냐하면 이게 1, 0이라는 10진수로 표현되니까요. 그러니까 10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세그멘트 할 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BCD라고 하는 것이 4개의 비트를 가지고 0에서 9까지만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10진수가 있다. 그러면 얘는
1, 0, 16진수의 1, 0으로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을 다시 10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에서 9까지만 표현을 한다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9라고 하면은 이게 9거든요. 그 다음에 얘도 이게 9예요. 그 다음 얘도 이게 9입니다. 그 다음 얘도 이게 9예요. 9999는 표시할 수 있어요. 0에서 9로만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상 되버리면 0에서 9가 아닌 숫자는 얘가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물음 표시로 표현됐던 거고, 지금 9999까지 변환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제 부호가 있는 10진수하고 부호가 없는 여기가 부호가 있는 10진수구나. 이게 부호가 없는 10진수고 얘가 부호가 있는 10진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부호가 있다 없다를 표현을 할 때 부호가 10진수인데 부호가 없는 10진수 같은 경우는 얘를 좀 바꿀까요? 헷갈리니까. 일단은 16진수는 이건 16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부호가 없는 10진수가 되겠네요. 부호가 없는 10진수, 그 다음 부호가 있는 10진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부호가 있다 없다, 이게 뭔 말인지 얘네들을 다 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워드가 표현할 수 있는 부호가 없는 10진수의 최대값 65,535라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16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부호가 있는 10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게 현재 보이는 다 1이잖아요. 얘를 다 그 보수 형태로 표현하면 다 0이에요. 00000에서 얘가 더하기 1을 해서 마이너스로 표현할 겁니다. 여기 맨 앞에 있는 얘가 마이너스 부호를 뜻해요. 마이너스 부호를 뜻하고 나머지 15개의 이 숫자들이 여기에다가 보수 반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000이 되겠죠. 00000 되고 플러스 1을 시켜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여기 숫자, 이 숫자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결정하는 숫자인데, 최대 플러스 값으로 32,767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32767이 돼요. 마이너스 32767이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가 ON이 되고 나머지 다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32768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값이 하나씩 더하기 하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더하기를 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쭉 가다가 다 켜지면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다음에는 0이 되겠죠. 0이라는 값은 다 꺼지는 거죠. 얘도 꺼지고 다 꺼지는 게 이제 0이에요. 이게 0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씩 증가합니다. 1, 2 쭉 증가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 것만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까지 된 게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워드 부호 있는 10진수의 최대값 32,767. 이 다음에는 뭐냐? 이 다음에는 여기다 1을 더하는 거거든요. 1을 더하면 자리가 하나 올라가죠. 이렇게 얘가 올라가고 얘가 다 꺼지잖아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를 더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2768부터 다시 또 1을 더하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하나씩 감소하는 거죠. 숫자가 감소하다가 다 여기가 다 가득 차게 되면 마이너스의 1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면 다 0이 되는 거죠. 여기도 0이 되고 다 0이 된다. 이렇게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숫자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0에서부터 증가를 시켰다가 다시 최대값이 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명령을 한번 써서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클릭을 한번 하면 숫자가 하나씩 증가되게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호가 없는 10진수는 0에서 65,535까지, 그 다음 65,535 다음에 다시 0부터 시작해서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호가 있는 10진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 어쩌고 가고, 거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얼마에서부터 다시 또 0 가고 3만 5천 가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한다는 거. 숫자가 증가했을 때 16진수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FFF까지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게 하나씩 증가했을 때 이 숫자가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없는 10진수는 0에서부터 65,535까지, 부호가 있는 10진수는 마이너스 3, 2, 7, 27인가? 여기에서부터 플러스 3, 2, 7, 2, 7인가? 여기까지. 도중에 0이 있죠. 그래서 증가되는 거. 증가되는 형태로 쭉 숫자를 증가를 시켜보면 이 얘네들이 다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근데 내가 뭔가를 클릭을 하면 숫자가 증가하겠다. 뭔가 하나를 클릭하면 숫자가 증가하겠다. inc 명령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증가할 건지 10씩 증가할 건지 100씩 증가할 건지 이렇게 버튼을 3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증가하겠다 체크하면 하나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10씩 증가하겠다 체크하면 10씩 증가하고, 100씩 증가하겠다 하면 100씩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지금 M0라고 하는 워드가 있어요. M0라는 워드가 있는데, 얘를 숫자 하나씩 증가시키는 버튼, 숫자 10씩 증가시키는 버튼, 숫자 100씩 증가시키는 버튼을 만들어서 얘를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할 거냐, 아니면 10씩 증가할 거냐, 100씩 증가할 거냐, 그걸 하면서 이 숫자가 이진수가 증가하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부호 없는 10진수가 증가하는 모습, 부호 있는 10진수가 증가하는 모습, 16진수가 증가하는 모습, BCD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보게요. 얘를 만들려면 일단은 PLC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M0에다가 move 기능을 이용해서 처음에 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씩 증가하는 버튼을 누르면 INC를 쓰면 되겠죠. 10씩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더하기면은 더하기가 뭐지? add 명령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얘도 add를 쓰면 되는데 100씩, 얘는 10씩 증가하는 거고 얘는 100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워드하고 비트 개념하고 그 다음 숫자의 개념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부호가 있는 10진수하고 부호가 없는 10진수, 그리고 16진수,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작업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LC 프로그램 작성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온라인에서 런중 수정 시작해서요. 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F9B
F9B가 뭐더라? 생각나죠? F9B, F10, move 0, M0. 자, M0에다가 0을 집어넣겠다 하시면 되겠죠? 이거 하는 이유는 일단 PLC를 껐다 키면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혹시 다른 값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0을 집어넣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버튼이 이제 3개가 되겠죠. 버튼을 만드는데 근데 M0인데 M0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써버리면 M이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를 하나도 못 쓰겠네요. 근데 얘를 다시 바꾸자니 번거롭죠. 그러면 P로 그냥 하는 걸로 하죠. 지금 여기에서 P를 누르면 P00을 누르면 P02를 누르면 P02를 누르면 자, 얘를 눌렀을 때는 일식 증가하게 하겠다. 그럼 일식 증가한다 라고 하면 INC죠. INC P로 하겠습니다. INC P 무엇을? M0를. 자, M0의 워드 값을 일씩 증가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move가 아니고 add P 10을 어디에다가 M0에다가 넣겠다. 지금 뭐가 잘못됐다. add가 넣어서 add P 무엇을 더 여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다시 넣는 거니까 한 칸 띄고 M0에다가 10을 더해서 M0에다 넣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으면 add P 100이라는 값을 M0에다 넣어서 M0에다 넣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 P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이게 P가 들어가 있잖아요. P. 이건 일회성입니다. 한 스캔 동안만 동작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P.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앞에 입력에다가 P 양변환 검출 P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쓰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일회성이라고 했죠. 스톱으로 바꿨다가 런으로 바꾸면 얘가 0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값에서 얘를 시뮬레이션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add라고 하는 명령하고 inc라는 명령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없구나. P가 없네요.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너무 빨리 갔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